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진영 행안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 등이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가 옵티머스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진권 교수님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는 진영 행안부 장관이 5억 원, 그리고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으로 있는 모 의원이 1억 원 등 이런 거의 그 돈을 옵티머스 자산 운용에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분들이 투자증권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권유를 받고 했는지, 무슨 정보가 있어서 했는지, 어쨌든 좀 의구심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 진영 장관 같은 경제통 아닙니까? 예. 그 전문가인데, 예. 이 전문가가 자기 돈 1억 원하고 저기 부인 돈 2억 원, 아들 돈 2억 원, 예. 5억 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돈도 많아요?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예. 돈을 아마 되돌려 받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올 8월인가 이렇게 만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환매 중단이 돼버렸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못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국회의원 그 사람 받았다며. 그 사람은. 예. 그 사람 진짜 받았고, 근데 피해는 없는데 장관까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 이럴 때는 뭔가 믿고 투자했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뢰가 가니까 투자했지. 그렇다면 확실하게 장관을 신뢰케 했던 배경이나 또 혹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의문이 있죠. 네. 그래서 옵티머스가 워낙 인적 배경이 아주 달랐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 사람 모든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확고하게 신뢰케 했는지 이제 그 점도 밝혀내야 되겠죠. 물론 여러 사람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름이 이제 오르내리곤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 밝혀내야지. 그런 사람들이 진영하고 직접적인 무슨 관련이 있을 리는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서 두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옵티머스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김재현 옵티머스 전 대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하고 윤석호 이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의혹의 두 가지, 로비와 관련해서는 20여 명의 로비 리스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정부라든가 민주당 인사들이 프로젝트에 수익자로 참여했다. 이 폭로를 했다는 거죠. 그 수익자로 참여를 했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어떤 데다가 이런 데다 넣으면 틀림없다. 또 네가 뒤 좀 봐달라. 이런 걸 가지고 로비를 하면서 수익자로 참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재위원으로 있었던 민주당의 모 의원이나 진영 장관이 혹시 이런 프로젝트 수익자는 아니었는지, 이게 지금 핵심이죠. 그러니까 진영 장관이 지금 이제 이렇게 되니까 리스트에 이야기하시지만 20명이 리스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 내부 문건에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다 돼 있다니까, 진영 장관도 거기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미리 지금 말하자면 토설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데 거기 무슨 이익을 본 게 아니라 나도 피해자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의 이 사람도 미리 그렇게 자기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20명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수익자로 참여했다면, 그래서 들어가서 그렇게 했다면 그 구조가 말이죠. 이게 정말 엄청난 권력형 비리 구조거든. 아예 작정하고 한 것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협조하라 했으니까 청와대뿐 아니라 모든 관련 기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밝혀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 임기 말에 말이죠. 가장 창피하고
또 치명적인 그런 권력형 비리로 비화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수사를 잘 진행해가지고 빨리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는 것이 문 대통령 정부를 위해서도 훨씬 그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 대통령의 그런 철저한 수사, 엄정한 수사 또 수사 협조 지시도 그 내용의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냐 아니면 일각에서는 특검의 어떤 명분을 줄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꼼수 발언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고 문재인 정부과는 아무 관계없는 밑에 잔챙이들의 그러한 그 비리 행위다 또 순수한 금융사기다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라는 얘기냐 이런 장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진실이 있는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만 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를테면 이제 거기서 뭐 청와대 실장 뭐 청와대 비서관급 무슨 5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청와대 인사 5명도 그 로비 리스트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고 민주당 뭐 7, 8명, 7, 8명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이게 정말 가만 놔둬도 엄청난 그게 될 테니까 지금 이제 경제범죄 형사부에서 지금 이거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경제범죄로 몰아가고 그 김태년 그 원내대표도 그러잖아요.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건 경제적인 범죄일 뿐인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무슨 권력형 비리로 말이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도 걸핏하면 근거가 없다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근거.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과연 정말로 어떤 그 진실 규명을 위한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시를 한 거냐. 가능하면 빨리 하는 척하고 이거 이제 조금 있으면 공수처가 이제 되잖아요. 공수처에서 이건 보니까 아니야. 이거 고위공직자들도 관련돼서 이리 수사에 이리를 넘겨. 응? 이래가지고 경제수사는 이제 검찰에서 하기로 했지만은 만약에 이제 고위공직자가 관련된 것 같으면 공수처에서 갖고 갈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무마시키려고 하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 명분 없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지 그 이제 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지만 만약 문 대통령이 그런 꼼수를 피운다면 임기 후에도 저 사람 편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알아야죠. 근데 민주당의 공세라는 게 늘 그래요. 사건이 터지면은 그걸 정쟁으로 몰고 가요. 야당이 정쟁으로 이렇게 일으키고 있다는데 국민의힘이라든가 과거에 무슨 통합당입니까? 그 시대에 야당이 뭘 제기한 게 없어요. 언론이 다 조국 사건이고 다 이번에 이 문제도 라인 펀드 문제라든가 옵티머스 펀드 문제도 언론이 파헤쳐 갖고 낸 거지. 국민의힘이 뭐 한 것입니까? 언론 보도고 거기에 얹혀가지고 떠드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 하나는 근거가 없다. 물타기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특히 민주당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해온 수법인데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한 거 있어요? 뭐 하나 사실 밝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번 사건을 보면은 과거 조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도 코닝커피 그것도 펀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 감독하고 하는 데가 행안부입니다. 공무원들, 공직기강, 뭐 청와대 공직기강도 물론 민정수석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행안부인데 진영장관이 그런 거 해도 되나요? 뭐 이것에 옵티머스의 어떤 관련 여부를 떠나서 본인은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도 고위 공직자로서 과연 적절한 처신이냐. 그 진영 장관은 그러니까 지금 토설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리 자기가 어차피 명단에 있으니까 자기가 미리 선수 치고 나온다는 이건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 안에 청와대 실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실장인지 몰라요. 뭐 전에 실장인지 지금 실장인지 뭐 정책실장인지 비서실장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빨리 국민한테 밝혀가지고 왜 그걸 자기들 쉬쉬하고 감추고 있습니까? 그건 이미 그거를 그 명단도 분명히 이름까지 다 된 그 명단도 깔아뭉개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니까 이 분위기가 강기정 씨가 실제로 그거는 이제 라임 쪽이지만 어쨌든 김봉연이가 그랬지만 그 돈이 구체적으로 말이죠 5천만 원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청와대로 목을 죄어 오니까 청와대도 뭔가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러니까 슬쩍슬쩍 내주는데 이거 정말로 말이죠. 만약에 행안부 장관까지 이렇게 이제 자기는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이 사람들까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거대한 이런 구조를 비리 구조를 만들어 왔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이거는. 문제는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표 금지를 철저히 하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에서 조국이 들어가고 아예 언론 보도를 못 하도록 여러 가지 차단막을 쳐가지고 과거 같으면은 이런 큰 사건이 있을 경우는 대검의 수사기획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언론 간담회나 브리핑을 통해서 수사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언론에서 여기저기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나온 것은 진영 외에도 이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진짜 문제가 되고 사실은 문을 닫아야 했는데 금감원이라든가 또 청와대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살려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감원도 국장 한 명이 자택 압수수색도 받았고 이것도 이미 진작 나온 건데 그동안 묵혀놨다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또 다른 국장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쪽에 팀장 한 사람은 또 무슨 옵티머스 자회사에 감사로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옵티머스는 원래 14억이 되어야 그 자산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라는 거예요. 6억분이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고문으로 있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하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 A 기업으로부터 20억, 양호 고문으로부터 19억 이렇게 받아서 이 경영 정상화 계획서를 금감원한테 냈는데 그게 돈이 좀 조달이 안 된 거예요. 태양광 사업도 보니까 완전 부실업체고 양호 고문도 19억 낸다고 했는데 6억 5천 이거 가지고는 14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업체인 이동열 씨라고 지금 이 사람도 구속되어 있는데 2대 주주가 됐습니다. 5억.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간 이모 변호사를 하는데 이진아 변호사입니다. 뭐 이름을 안 박혔는지 이유를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5억씩 내갖고 이제 조건을 갖춰가지고 구원투수로 나선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거기 저 옵티머스 들락거리고 했다는데 예. 아니 도대체 청와대는 지금 기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거기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와대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전부 제팔제 흔들깁니까? 그래서 전부 운동권들 많잖아요. 이거 저마다 다 지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대통령 노릇하고 그런 겁니까? 대통령 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이익 챙겨 먹는 것이죠. 빨대 빨아가지고. 지금 민정수석실이 그런 걸 감독, 감찰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진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도 민정수석 지금 오늘 뭐 다른 언론 보도 보면은 거기에 그 검찰 수사관으로 있다가 온 사람 두 사람이나 관련돼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을 자집 드나들지 드나들고 뭐 하면서 로비스트로 활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오랫동안 이 기업을 해왔던 그런 이제 탄탄한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말이지 이런 이 펀드 회사 아닙니까? 자금 운용 회사 이건 정말 보면 무슨 이게 봉이 김선달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 이제 옛날 사람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데 앉아가지고 돈 가지고 전부 사람 엮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니까 내 손아귀에 뭐 민정실도 있고 뭐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다 있다며. 김봉현이가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 짓이니까. 다 내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돈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돈 줘갖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거든요. 그 문 대통령 정무수석, 민정수석까지 걸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 대통령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밑에 자기들 바로 청와대 안에 있는 자기 수하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았는지, 예? 아니면 정말로 자기도 그 부패 구조를 뻔히 알면서도 그냥 봐줘 온 건지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요. 근데 뭐 민주당 말하거나 추미애도 가끔가다 그런 말 하던데 뭐 허위고 근거 없이 뭐.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문건이 나오고 근거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게 근거거든.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 확증을 내놓으면 그 검찰 수사 결과로 나와야지. 근데 이 사람들 지금 김태년이나 이런 사람들 요구하는 건
검찰 수사 결과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의 증거도 없이 무슨 이야기하냐 이런 식이 된다면 이건 남 입을 틀어막자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뭐 가이드라인까지 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감원을 움직일 정도라면은 무슨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무슨 거기에 검찰 수사관들로 행정요원으로 왔던 사람들을 로비로 움직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감원이 김재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예 VIP 식사 대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뭐 방문하면은 저 현관까지 쫓아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얼마나 콧대가 셉니까? 금융기관들은 그 앞에 가면은 고향 앞에 쥐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금감원을 움직였고 이렇게 자격이 안 되고 경영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다 빠져버렸느냐. 그러면 그 뭔가 큰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고 위압이 있었다고 봐야지. 자기들이 돈 먹고 그랬다면 또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금감원에서 움직일 때 돈은 물론 먹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이 그다음에 상례 이상으로 만약에 그렇게 봐주고 고분고분해주고 환대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자기들 돈을 먹었을 수는 있는데 개인성이 있는데 그냥 돈만 먹어서는 그렇게 용기를 못 냅니다. 아, 그럼요. 믿는 데가 있어야지. 뒷배경이. 그래야 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 뒷배가 없이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 먹는 것 자체도 안심하고 먹으려면 이 사람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는 거지.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함부로 말이죠. 금감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한데 뒤에 뭔가 큰 배경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뭐 이현재 그 옵티머스 고문 이분이 뭐 워낙 금융계 또 경제 관료들의 대부다시피 했고 또 초대 금감원장이니까 이런 분들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분은 이미 올드맨이란 말이에요. 흘러간 사람인데 이분의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겠느냐. 현직에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현직에서 떠나면은 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권력에 청와대일지 그게 뭐 민주당의 실세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뒷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재 씨 정도 되면요, 그 이름값이지. 이름값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그 옵티머스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뭐 흔히 하는 말로 얼굴마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이 직접 진두지휘해가지고 뭐 로비를 자기가 정부에 대해서 로비한다 청와대 로비 그건 못하는 거지 사실은. 그 이진아 변호사도 청와대에 들어간 경위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회사의 사회이사도 맡고 뭐 이런 옵티머스의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한참 이후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대주주 그것도 김재현의 비서 이름으로 싹 이름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청와대가 검증에 그냥 그대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그 사람도 관계망을 전부 훑어봐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청와대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를 자신의 그 사업의 하나 배경으로 썼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들어간 건지, 이런 모든 걸 밝혀내야죠. 근데 청와대에서도 요즘 보니까 사람 골라서 쓰는 게 말이죠. 옛날부터 그랬지, 이 정권은. 예? 특히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면서 인사를 항상 망사로 만드는 그게 청와대가 주로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옛날 조국 전 민정수석 때부터 사람 검증하는 데는 아주 그냥, 예? 그 검증 하나만 한 그런 검증을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청와대 안에서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청와대 안에서 비서실을 그런 식으로 분탕질을 한 게 아닌지 그것도 살펴봐야죠.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엄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의 경제특보 박범계 의원 이분도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로 통하잖아요. 이분의 정무특보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면서 금감원도 들락날락해서 뭐 국장들도 만나고 또 라임의 이종필 전 부사장 지금 뭐 구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라임 사건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5천만 원 받았고 그런데
이 이재명이나 박범계는 또 펄펄 뛰고 있네. 이 사람들은 뭐 사건만 나오면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데 박범계 의원은 한두 번 만나기는 했다고 이재명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경제특보라는 이름 자체가 없다. 뭐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이제 만약에 그야말로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에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있긴 있다 이 정도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일단 무조건 그냥 내가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오히려 덤태기를 씌우는 거지.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불기 시작하면 자기는 끝나거든. 정치 생명도 다 끝나니까 결사적으로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죠. 그런 점도 있을 거고 뭐 물론 자기들이 정말 결백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엄포부터 놓고 나가는 거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아주 고질병이에요. 뭐냐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뭐 이 엄모 씨 경제특보 명함 갖고 다녔던 사람은 모른다 하는데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하고는 지난 5월인가 만났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만났는데 처음 만나갖고 차 마시러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물류단지 그런 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다. 처음 왜 갑자기 차 마시러 갑자기 만나나?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예? 최 전 총장도 뭐 길 가다가 보니까 별로 심심하고 이래서 그냥 들어갔습니까? 경기지사가 그렇게 할 일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경기지사는 뭐 아무나 가서 물론 뭐 전직 검찰총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서 만나자 이러고 참여합시다 이러고 오케이 이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라임 경우는 김봉현 라임 대주주죠. 전주죠. 예.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입니다만. 몸통이라며. 예, 몸통이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줄이니까요. 네. 이 사람이 입에 지금 달려 있잖아요. 그동안 이 김봉현 회장이 불었던 사람들, 폭로했던 사람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뭐 강기정이까지는 안 드러났죠. 강기정은 만나기는 했는데 돈은 안 받았다는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오늘 또 이상호 민주당 부산 사학을 위원장 8천만 원 받아가지고 들어갔죠. 이 사람도 그 얘기가 나올 때는 펄펄 잡아 뛰었죠. 뭐 한두 번 만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8천만 원, 8,600만 원인가 받은 걸로 이렇게 드러나서 오늘 재판이 있어서 또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 문정권이 지금 김봉현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그러니까 김봉련의 입에 달려있는데 사실은 그 진실에 달려있겠죠. 그게 강기정 씨는 나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맞나요? 그러면서 핑계 대는 게 뭐냐면 그게 엑스레이 그 검색대가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아니 누가 청와대 돈 들고 너 쇼핑백 돈 5천만 원 들고 들어가서 줍니까? 사무실에 와서? 그것도 모르죠. 그 쪽에 해명이지. 그러면은 그 영상 자료를 내놔야죠. 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이래가지고 우리 협조는 하겠는데 다만 영상은 보니까 폐기되고 없다 이 말이거든. 그 영상에 가방에다가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게 뭐가 나타나왔나? 하나만 한 소리거든.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그 말 한 게 하나만 한 소리야. 예? 대통령 저렇게 해봐야 우리 그거 못 들어줘 이러면 끝나는 거고 대통령도 뻔히 알면서 그런 말 했을 수도 있는 건데 무슨 그다음에 아무리 그지만 뭐 강기정 씨가 저렇게 빡빡 우게 되고 나는 절대 받은 바 없다 만나기만 했다. 그럼 만나기만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줄줄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는 김봉련이 고소하고 언론 다 고소하고 뭐 다 고소한다 이러더니 지금 뭐 김봉련이만 일단 고소했대.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지금 그 파장이 그 부패 비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번져 있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이성윤 중앙지검이 얼만큼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검사 늘린다고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동부지검처럼 덮으려고 한다면 검사를 수백 명 늘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에 편안하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덮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